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초기 위기 대응에 미숙했다고 참모진을 질타한 가운데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북한의 평가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이슈 오늘 북한의 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욱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 3일간 북한이 발표한 일일 신규 발열자 수를 보면 39만 명에서 27만 명 그리고 23만 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추이, 이 지표 자체를 우리가 조금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통계는 북한 내부에서도조차 원래 그 고무줄 통계로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작정을 해도 사실은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를 잡기는 사실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담게 되면 뭐 통계는 사실 액면거리 믿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튼 이거보다는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발열자라는 게 어찌됐든 열이 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계를 할 때 그 기준이나 또 어떤 척도로 이걸 또 가려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그 북한이 발표한 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자 했을 때는 그 북한의 그 이게 지역 담당제, 의사 담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장, 그 주민 그 거주하는 이런 마을들 여기마다 이제 의료인들이 그 자기가 담당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하루에 3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 그 이상 더 가면 좋고 체크합니다. 열이 있나, 증상이 있나. 그렇게 해서 하부에서 집계돼서 중앙에서 이렇게 집계된 인원이 지금 이렇게 반영된 거죠. 진단 키트 같은 거는 북한에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지방에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일단은 RT-PCR 장비 같은 것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평양에서나 가능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열이 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일일 통계를 내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란 말을 못하고 유혈자, 발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 열이 나는 증상이 발현되는데도 북한이 내린 지침을 보면은 소금물로 헹구든지 아니면 좀 민간요법들을 많이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열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부족하니까 그런 그 궁여지책이 나오는 거고요. 북한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과거에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도 독감이 그 심한 신종플루나 독감이 돌 때는 애들이 학교 갈 때 그 페니실린병 빈 병에다가 이제 마늘을 지져서 담아가지고 걸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했던 또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투쟁할 때는 뭐 쑥을 태워서 뭐 어떻게 뭐 소독을 하라.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는 전에 그 전무후무한 사실 과학 입증이 안 된 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이런 그 소독, 과학적인 뭐 어떤 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궁여지책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라면 어찌됐든 위중증 환자들도 속출하는 상황일 텐데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갖춰진 상황인가요? 의료 체계는 북한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의 인원 수는 오히려 한국보다 좀 더 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의료 인력의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의료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 같은 것도 열악하다 하는 거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병원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 안 오는 병원 상상할 수 있어요? 수도가 안 나오는 병원 상상할 수 있어요? 북한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실험실에 전기 안 오고 물이 안 나오고 겨울에는 이거 온도 보상 안 되잖아요. 그럼 각종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존의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인프라부터 열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단 이게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치료가 또 불가능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 오게 되면 이게 여기에 이제 한번 뚫리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이제 남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데는 평양 위주고 예를 들면 저쪽 오히려 중국과 국경 쪽으로 간다든지 시골로 가게 되면은 되게 열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다른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평양은 뭐 우리에 비하면 뭐 평양도 사실 완전히 열악하고 근데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양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의료기관 수라든가 그 인프라들,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사실 좋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 그 가장 희귀한 장비가 우리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CT 같은 거가 이제 평양에 이제 집중해 있는 거죠. 지방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위중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의료 도움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북한이 이 상황 자체를 다른 나라에게 알리기를 지금 뭐 묵묵부답인 상황인 건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2년 3개월 동안 북한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제로 하면서 사실은 그 넌센스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해 왔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2년 3개월의 정말 심각한 상황을 견디고 지난 현재 지금 풀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 결성이 평양 중심의 방역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평양 중심이냐면 혁명의 수뇌부 사실 김정은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2년 3개월 동안 2000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비롯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중요한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뭐 TV라든가 안 나오고 한 달 이상씩 잠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사망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예. 북한 당국은 최고 존엄이 사망했다는데 대응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김정은이가 평양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당시 북한 당국도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평양을 떠가지고 지방에 자기 특각에 잠적했던 거죠. 이때가 진짜 북한 당국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좀 그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좀 빠르지만은 그 치명률은 낮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체제 이미지 차원에서 오미크론 전 세계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창피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노리는 목적이 이때까지 우리가 오미크론 정도의 치명률이 낮은 것도 국가 최중대 사건으로 발표하지 않냐. 우리는 이 정도도 최중대 사건으로 다루고 국가 비상에 걸리는 그 방역 기준이 높은 정상 국가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 코로나 확진자 제로가 했던 게 사실이다. 뭐 이런 정상 국가의 이미지로 지금 쇄신하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북한에서 발표한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연령별로 나눈 걸 보니까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좀 유별 많더라고요. 뭐 전체 사망자 발표한 사망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약간 남측이나 좀 전 세계적으로는 어린 나이일수록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은 걸로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북한만 그런 거는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과거 90년대 중반에 시작됐던 고난의 행군 시기 이때도 소아계층이 많이 사망했거든요. 그때 가장 그 사망한 원인 중에 많았던 그 질병이 이제 호흡기 질병 그리고 이제 장염, 설사 이런 거에서 소아계층에서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났다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이제 연령이 어릴수록 그 체내 그 잠재력이 좀 낮잖아요. 아직 인생 시작으로 단계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불러서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그 영양 결핍 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병에 그 감염되게 되면 이제 그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체력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낫기 전에 이제 사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국가들의 원조를 조금 받을 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에서는요 방역 대응, 방역 정책이 체제 유지의 일환입니다. 일상시에도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체제 유지의 중요한 점이야 일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이 잡고 있는 북한식 폐쇄 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 북한 당국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에 이제 오픈시키면 방역 정책 컨트롤 타워 다시 한번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체제 유지의 컨트롤 타워까지 이게 우리가 이제 감당 안 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냐. 특히 지금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때까지 아무 설명도 없이 2년 3개월 동안 북한 주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했던 이런 거가 이제 와서 자유주의 국가들 오픈시키면 북한 체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부 불만이 심각한 상태라면 무조건적으로 외면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아니라 좀 다른 나라의 도움은 뭐 받을 국가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송기가 갔던.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의사를 표시했고 네. 북한도 신청했고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또 가깝게는 또 이제 러시아하고 또 지금 그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중러 이제 뭐 이 뭐야 그 어떤 정치적인 네네. 이런 동맹이 결국 방역 동맹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백신은 또 받아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북중 국경한 그 북한 그 국경경비대 네. 군인들에게 일단은 맞췄다고 합니다. 중국산 백신을 예. 중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의 이제 무역 인원들 비롯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인원들은 이제 중국이 요구해서 중국산 백신을 맞췄고 북한도 이제 그 소수 인원들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이게 그 노년층 60세 이상 이 사람들이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북한도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러시아산 아마 스푸트니크 이 계열의 지금 백신을 이제 접종할 것 같아요. 그럼 앞서서 민심의 동요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좀 막기 위해서 1호 상비약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게 좀 어찌 효과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민들이 보기에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뭐 정치쇼라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2년 3개월 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그래도 좀 달래주는 이런 효과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 북한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최정욱 고려대 공공정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